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다른 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고 왔는데요. 상처가 안 좋아져서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병원 기록과 CT 영상을 봤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큰 이상이 없는데 수술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다시 보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점프정형외과 하종구 원장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잘못된 시술과 수술을 받고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했는데 통증이 더 심해졌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고 해서 다 했는데 병원비만 뭐 몇십만 원씩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릎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잘못된 처치를 받는 바람에 더 악화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병원을 잘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어디가 좋은 병원인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고만 화려한 병원을 믿었다가 실망하는 분들도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릎 전문 정형외과 의사로서 무릎 병원을 선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형외과 의사라고 하면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라고 다 똑같은 정형외과 의사가 아닙니다. 각자 세부 전공이 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무릎 관절, 어깨 관절, 척추 관절, 발목 관절 등 각 분야마다 전문성이 다 다릅니다. 세부 전공을 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추가로 최소 1년 이상 수련하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의사가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겠죠. 특히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면 의사의 지난 경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술을 잘 배웠는지,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력만 봐서는 의사의 경험이 충분한지 알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의사의 나이가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의 의사는 경험이 충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본다면 병원 내에 MRI 장비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제대로 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MRI는 초고가의 장비라서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는 들여놓기가 힘듭니다. MRI가 있다는 말은 관절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 장비만큼 재활시설도 중요한데요. 물리치료 장비나 도수치료 장비는 병원마다 거의 비슷비슷해서 차이를 알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땐 병원 내에 전문적인 운동치료센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수술만 해놓고 물리치료만 해주면서 알아서 재활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은 그 병원에서 했는데 나중에 저희 병원을 알게 되어서 재활만 받으러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치료센터 내에 등속성 근력운동 측정 장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그 센터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근력 회복 정도를 꾸준히 체크해서 상태 변화에 따라 환자가 적합한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 근력 회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력 측정 장비가 필수적인 겁니다. 이런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면 이 병원은 수술 후 재활의 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처방을 받게 되는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환자의 권리거든요. 복용약의 경우에 정형외과에서 처방하는 약들은 대부분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소화제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끔 신경통약이나 혈액순환제 약이 처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처방된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꼭 물어봐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용약뿐 아니라 무릎 통증에는 아무래도 주사를 많이 맞게 되는데요. 그것 또한 어떤 주사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꼭 물어보세요. 본인이 어떤 주사를 맞는지 알아야 이후에 병원을 옮기더라도 정확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술을 권유받게 되면 한두 군데 병원을 더 방문해서 여러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일부 관절 전문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척추나 관절 관련 수술이라면 꼭 한두 군데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잉 진료를 하는 곳은 반드시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포토사이트 리뷰, 그 리뷰를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리뷰는 대부분 전문업자들이 좋은 이야기만 쓰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리뷰 중에 과잉 진료 이야기가 좀 나왔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과잉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런 병원은 실력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는 절대로 과잉 진료나 과잉 처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잘 보시고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다른 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고 왔는데요. 상처가 안 좋아져서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병원 기록과 CT 영상을 봤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큰 이상이 없는데 수술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다시 보니까 발목에 실금 정도가 있었는데 절대 수술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불필요한 수술을 2번이나 받으면서 결국은 상처까지 문제가 생겨서 왔습니다. 환자는 당연히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병원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료진이 스스로 각성해야 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환자분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정형외과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일 텐데요. 전문성, 시설, 그리고 과잉 진료의 여부까지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병원을 고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실제로 병원 선택 하나로 치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거든요. 좋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무릎 건강도 지키고 회복 과정도 훨씬 편안하게 진행됩니다. 내 무릎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병원 선택에 조금 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